이건 우리 반 학생이 그린 건데요. 이건 크로키를 배우기 전이고 이건 크로키를 배운 후예요. 심지어 왼쪽은 그리는데 20분이 걸렸고 오른쪽은 2분 동안 크로키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콕스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글레이징 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준비물 중에 흑백 그림이 있죠. 그 흑백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연습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총 두 가지의 연습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성 크로키고요. 두 번째는 면 크로키예요. 이 영상에서는 성 크로키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성 크로키를 해서 얻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체를 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예요. 크로키를 할 때 시간을 정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정해진 시간 안에 완성을 하려면 집중을 해서 전체를 보면서 큰 덩어리 위주로 빠르게 그려줘야 하거든요. 효율적이고 빠르게 인체에 대한 형태감을 키우는 연습을 하시길 바래요. 자잘한 근육 표현보다는 큰 인체의 흐름에 집중을 하세요. 두 번째는 그리고자 하는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입체화시키는 훈련이에요. 그리려는 대상의 구조가 머리로 이해가 되고 상상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 내 뇌가 시키는 대로 손이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훈련이에요. 꾸준한 반복 연습을 해야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크로키를 할 때 계속 전체를 보는 느낌으로 그려줄 거예요. 전체를 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선을 길게 그리는 거예요. 선을 짧게 그리게 되면 내 시야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선을 길게 쓰게 되면 내 시야는 이 정도의 범위가 됩니다. 먼저 제가 소개시켜 드릴 선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짧은 선, 중간선, 긴 선. 짧은 선은 손날을 지면에 고정한 채 손가락만 움직여서 그리는 거예요. 손목도 조금은 움직이네요. 최대 이 정도의 길이로 그려지고요. 주로 세부 묘사를 할 때 씁니다. 중간선은 손날을 지면에 고정하지 않고 손목을 움직여 그리는 거예요. 최대 이 정도의 길이입니다. 적당한 크기의 형태감을 잡을 때 사용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긴 선. 긴 선은 팔꿈치를 이용해서 손가락과 손목은 움직이지 말고 팔꿈치만 움직여서 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최대 길이는 화면 안에 못 담습니다. 처음 러프하게 구도를 잡을 때나 큰 형태를 잡을 때 사용합니다. 크로키에서는 이 긴 선을 자유롭게 쓸 줄 알아야 해요. 캔버스를 꺼내서 팔꿈치만 움직여서 선을 길게 그려줍니다. 선을 그릴 때는 그려지고 있는 브러쉬 아이콘만 보면 안 돼요. 선을 그릴 때 선이 울퉁불퉁하다면 지금 내가 브러쉬 아이콘을 보고 그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리려는 모양을 캔버스 위에 눈으로 정하고 그 위치에 팔꿈치나 손목을 이용해서 빠르게 휙 그어주면 돼요. 크로키를 할 때 선이 짧게만 그려지는 분들은 손가락으로만 그리고 계셔서 그런 거니까 손목과 팔꿈치를 이용해서 그리는 것에 많이 신경 써주세요. 또 선을 각지게 그리시는 분들, 그분들은 손날 부분에 고정을 풀고 팔꿈치로 그리는 것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돼요. 네, 제가 예전에 스피드 페인팅 영상들에서 머릿속에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구조가 3D로 그려져야 한다고 얘기했었죠. 하지만 처음부터 머릿속에 3D 이미지가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잡한 입체 이미지를 단순한 입체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것을 연습해 볼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려웠나? 한마디로 말해서 사이타마를 사이타마로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가 크로키를 처음 배울 때 모델의 이미지를 도형화시켜서 머리는 이렇게 계란형으로, 몸통은 이렇게 박스 모양으로 단순화시켜서 만들어 줬잖아요. 이 방법도 틀린 건 아닌데 이 방법은 각 파츠의 형태에 신경을 쓰느라 전체적인 큰 형태를 놓치기 쉬워서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도형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덩어리로 생각하는 방법을 추천드리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이미지 트레이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찰흙을 준비했습니다. 모델을 보실 때 실루엣을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단순화시킨 선을 머릿속으로 입체화시켜서 생각해줘야 하는데요. 이 모델의 얼굴 형태는 이런 모양의 찰흙 덩어리라고 표현이 되겠죠? 몸은 이 정도의 두께의 덩어리가 되겠네요. 반면 근육질 캐릭터의 덩어리는 이런 느낌으로 단순화시키면 돼요. 몸집이 좀 있는 캐릭터는 이런 느낌이겠네요. 모델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모델의 이미지를 단순화시켜서 생각하시면 훨씬 접근하기 쉬울 거예요. 제가 소개시켜드릴 크로키 사이트는 이 사이트예요.
여러 사이트가 많지만 이 사이트가 초보자가 접근하기가 쉽고 실제 일러스트에서도 쓰일 법한 포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초, 중, 고급자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사이트죠. 주소는 아래 설명란에 링크 시켜 놓을게요. 조작 방법은 쉬워서 처음 접하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몸을 굽히지 않고 서 있는 기본 자세가 좋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인체 비례에 대한 감을 익혀야 하거든요. 처음엔 시간을 재지 않고 할게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은 이미지를 저장하고 프로그램을 불러와서 사용해주세요. 저는 포토샵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지를 불러와서 단축키 C, 크롭으로 빈 공간을 적당히 잘라주세요. 그리고 다시 단축키 C를 이용해서 이미지와 같은 크기로 크롭을 해요.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동일한 사이즈로 그려야 형태를 파악하기가 더 쉬워서예요. 처음엔 모델의 시작과 끝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 머리 위의 공간과 발 아래 공간의 길이를 맞춰서 잡아주면 캐릭터와 똑같은 크기로 크로키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엔 캔버스에 그릴 모델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잡아줄 거예요. 모델 위에 라인을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모델 사진 위에는 라인을 그리지 않고 눈대중으로 캔버스에 옮겨서 실루엣을 그려줄게요. 잡아줄 때는 앞서 설명한 긴 선, 그러니까 팔꿈치를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제 머릿속으로 모델의 중간 지점을 체크해줍니다. 중간 지점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치골이 있네요. 그럼 캔버스에도 치골의 위치를 표시해줍니다. 이제 상체와 하체의 범위가 정해졌으니 상체의 디테일은 이 범위에서, 하체의 디테일은 이 범위에서만 그려주면 돼요. 전체의 중간의 위치를 정했으니 이제 여기서 더 세분화해서 나눠줄게요. 상체는 턱과 어깨, 하체는 무릎과 발목의 위치를 체크해 줄 건데요. 머리와 몸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서 허벅지와 종아리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서 눈대중으로 나눠줬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체크한 위치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줄게요. 브러쉬 모드에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로잉한 걸 모델 쪽으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위치가 많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 수정해 줄게요. 눈대중으로 먼저 체크를 하고 모델과 비교해서 오차를 수정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내 눈대중에 틀린 정보를 보정해 줄 수 있거든요. 이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머리를 그려 줄게요. 머리 위치를 정할 때는 머리 바깥 공간의 비율도 생각해서 잡아줍니다. 얼굴에는 십자가를 표시해 줄 건데요. 세로선은 얼굴의 중심을 표시하는 선이고 가로선은 눈이 들어갈 위치예요. 정면에서 볼 때는 십자가여도 각도에 따라 둥근 얼굴형 때문에 십자가는 곡선으로 바뀌어요. 각도에 따라서 십자가의 모양이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이 십자가의 모양도 잘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은 어깨 라인부터 잡아주세요. 어깨의 기울기를 잘 잡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깨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팔이 나오는 위치가 달라지거든요. 기울기는 모델의 어깨 위에 수평선을 그리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건 역시 눈대중으로 파악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머리를 기준으로 몸통의 위치를 잡아줄게요. 몸통을 그릴 때는 몸통의 기울기와 두께를 고려해서 잡아주시는데요. 아까 체크해 두었던 치골의 위치까지 점토 덩어리를 그리듯이 잡아줍니다. 치골의 위치와 기울기를 잘 잡아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치골을 기준으로 하체를 그려주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힘든 건 다 끝났다고 보면 돼요. 이제 이 몸통을 중심으로 팔다리를 그려줄 건데요. 먼저 팔보다 큰 덩어리인 다리부터 그려줄게요. 다리는 두 다리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잡아주세요. 무릎과 발목과 발의 위치를 참고해서요. 그 후 발의 위치에서 다리의 두께를 관찰하면서 무릎과 골반으로 연결시켜주세요. 다리 사이에 빈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더 쉽게 잡아줄 수 있어요. 손을 그릴 때도 나머지 부위의 위치와 비교해보면서 손의 위치도 쉽게 잡을 수 있어요. 팔꿈치의 위치도요. 관절들의 위치와 크기를 찾았으면 어깨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러프 단계까지 그렸는데 시간이 남는다면 크로키 위에 인체 라인을 잡아주면 돼요. 이 크로키가 입체라고 생각했을 때 빛을 받는 쪽은 선을 얇게 그리고 어두움 쪽은 선을 두껍게 그리면 좀 더 입체감이 살아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법으로 시간을 재지 않고 연습해보세요. 그러다가 익숙해지시면 시간을 재고 연습해보세요. 처음에는 15분으로 연습하시다가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되시면 10분, 5분, 3분 이렇게 시간을 줄여 나가면서 연습해보세요. 거기에도 익숙해지시면 이제 가이드라인 없이 바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크로키 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크로키를 할 때 동시에 생각하면서 그려줘야 할 것들이에요. 너무 복잡하죠? 이런 걸 일일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려? 라고 생각하셨죠? 정상이에요. 걷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처음 걸음마를 시작하셨을 때는 균형을 잡느라 뒤뚱거리기도 하고 혼자 발이 꼬여 넘어지기도 하고 앞에 있는 장애물을 피하지 못해 넘어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걷기를 할 때 인체의 움직임이나 중심 잡는 것에 대한 많은 것들을 고려하시나요? 그냥 걷는 거죠?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힘들더라도 익숙해지면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걷기처럼. 크로키는 작품이 아니에요. 작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방법은 작품으로서 멋지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방법을 통해 효율적이고 빠르게 형태감을 키우는 연습을 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하실 때는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이상해도 괜찮아요. 자잘한 인체의 실루엣보다는 큰 흐름에 집중하세요. 아시죠? 긴 선을 쓰는 거. 인체 실루엣을 이쁘게 그리는 건 나중 단계에서 해줄 일이에요. 크로키 초보 분들은 잠깐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전체적인 형태를 잡는 거에 집중을 해주세요. 이렇게 크로키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끝났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더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